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좀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종합검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보통 연세가 한 50대 넘어가신 분들이 또는 뭐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효도한다고 종합검진 패키지를 끊어서 이제 검진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반 큰 대형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급에서 하는 종검이라면은 적게는 1,200만 원, 많게는 뭐 3,4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쭉 검사하는데 검사에서 나쁠 건 없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미리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종합검진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권하진 않거든요. 환자들한테 종합검진을 하세요 이렇게 권하진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서 이 영상을 킵니다. 아무래도 좀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말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좀 알고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종합검진 하시면은 CT나 MRI, 뭐 내시경,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이죠. 옵션 사항에서 뭐 이 중에서 혈관을 좀 더 자세히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내가 이제 걱정스러운 어떤 장기가 있으면 그 장기를 좀 더 자세히 볼 것이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크게 걱정하시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코스를 넘어가는 그 대부분의 메인이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첫 번째는 혈관 질환이고요. 두 번째는 암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걱정해서 혹시나 내 몸속에 어떤 암이 있지 않을까, 또는 우리 가족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계도 상에서 혈관 관련된 질환들이 많다. 고혈압도 많고 또는 뇌혈관 질환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럴 때는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나한테도 있을까봐. 뭐 그런 의미에서 MRA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혈관 조영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해서 좋다는 거는 이제 일단 했더니 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 들으면 이제 마음의 안도가 오겠죠. 그 정도의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만한 돈을 써서 검진을 해야 되느냐? 제가 뭐 돈이 없어서 검진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거든요. 물론 환자들하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내시경의 경험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해보고 나서 환자들한테 했을 때 불편한 점이라든지 했을 때 얻어지는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저는 한 번씩은 다 해봤어요. 대장 내시경도 해보고 위장 내시경도 해보고 CT나 MRI까지는 제가 찍어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왜 의미가 없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좀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하고도 엮여 있어요. 외국하고 비교하자면은 이제 설명이 좀 되겠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의료 수가는 되게 낮습니다. 이거는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있거나 외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인정할 거예요. 미국에서 자연분만 하고 3박 4일 동안에 입원하고 진료를 하고 나왔을 때 그 빌지에 붙어있는 전체 의료 수가를 하면은 1억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우리나라는 몇백만 원에 불과한데 1억이 넘는다는 얘기는 거의 100배가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수가에 맞는 진료만 해서는 답이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국가가. 그래 놓고는 의사들이 병원을 생존하기 위해서 일반 비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검진을 통해서 병원을 돌리려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시스템을. 그래 놓고는 그거 하면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뭐 내시경하는 내과를 전문을 했다, 소화기 내과를 했다 이러면은 이제 그분이 나와서 하실 수 있는 게 내시경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와가지고 뭐 속쓰리면 재산제 주고 뭐 이것만 하고 앉아있다고 병원이 운영이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돌파구를 찾을 때 당연히 검진 쪽으로 가고 내시경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속이 안 좋을 때마다 가면은 내시경을 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 시술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의 검진 목적으로 내시경을 하거나 CT나 MRI를 찍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초음파도 그렇죠. 갑상선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외국 같은 경우는 인디케이션 자체가 실제 피지컬을 해보거나 육안상에 또는 만져지는 정도의 매스가 보이지 않고서는 초음파도 잘 안 권합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1cm 이하에서 암이 발견되더라도 바로 수술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추적 관찰하면서 천천히 보면서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미리 단위만 돼 벌써 다 열고 들어가서 수술해버리죠. 그러니까 암이 갑자기 증가하는 게 검진이 많아지면서 증가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거지 환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갑상선암은 되게
이게 그로잉이 천천히 하기 때문에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유는 없어 보이고, 그 전에 저도 치료했던 환자들 중에서도 센치가 안 되는 암인데 그 암을 수술하지 않고 치료해서 완치받은 경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일단 다시 내시경으로 돌아간다면은 우리가 위장 내시경을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 게 위장 내시경에서 위암이 있는지 보겠다? 너무 넌센스인 것 같은데, 보는 거예요. 보죠. 근데 그거는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로 커지지 않고서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리 단위 1mm, 2mm, 3mm, 4mm, 5mm 정도 돼서 크고 있는 암은 발견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뭐 위궤양이라든지 위염을 진단하려고 들어간다? 그거는 안 봐도 보이죠. 혈액 검사를 하면은 위장의 기능이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의미라는 게 실제로 이럴 때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암을 진단받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위까지 침범돼 있고 육안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지금 돼 있는지 안 보이면은 수술할장에 들어가서 확인한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번져 있네?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볼 때도 어느 정도까지 수술할지 결정하면서 뭐 여러 가지 플랜을 짤 때는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기 위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한다?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하는 메틸레이션 변화에 의한 암의 예측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내시경의 의미가. 그리고 헬리코박터도 혈액 검사만 해도 헬리코박터 감염이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내시경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다 의료보험하고도 엮여져 있는 거예요. 내시경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해야지 그거에 대한 처방하는 약이 보험이 되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고요. 또는 보험사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이 조직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어떤 수치에 따라서 내가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열심히 조기라도 찾아서 진단금을 받고자 하겠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돼버렸는데, 대장 내시경만 해도 그래요. 저는 이제 용종 많이 생긴다면서 이제 병원 다니면서 내시경을 해마다 하는 분을 보는데, 실제 용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암이 진행될 수 있는 육모선정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전체 용종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10% 정도 되고요. 그게 10%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걔가 암이 진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한 5년에서 10년 동안이 되게 길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언제 걸릴지 몰라서 전전긍긍 해가면서 조직 검사를 해마다 하면서 지켜봐야 되느냐? 그럴 노력이고 그런 정성이면은 더 열심히 식단 관리하시고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 치료나 면역 치료를 해서 내 면역이 좋아져서 스스로의 면역으로 이겨낼 수 있는 몸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더 필요하잖아요. 내시경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조직을 뗀다고 해서 암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험사하고 다 연관돼 가지고 돌아가는 문제예요. 조금이라도 이상세포가 발견되면은 그거에 유사한 코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열심히 내시경을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암이 걱정된다고 하시면은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암이 진행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되는 게 DNA 메틸레이션 변화기 때문에 이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서 관리를 열심히 해가는 게 맞지, 내시경을 하기 위한 과정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안에 변이 꽉 차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를 한번 싹 다 비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장이라는 거는 되게 많은 미생물이 존재하고 여기서 수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얘를 한 번 더 리빌딩 한다는 작업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환자한테는 되게 좋죠. 그래서 내가 가끔씩은 본인은 한번 내시경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어떤 경우냐? 아무리 내가 약물 관리하고 유산균 관리를 했는데도 장의 문제가 심각하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이럴 때는 한번 리빌딩 한다는 개념으로 비워요. 그래서 완전히 장을 다 비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식단 관리하고 유산균을 넣어서 리빌딩 작업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한번 해볼 수 있다. 근데 변도 잘 보시고 대변도 문제가 없는데 정기검진 한다고 이걸 갖다 한번 싹 다 비운 다음에 리빌딩을 잘못해가지고 장이 망가진 분을 자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심하는 게 맞죠. 그래서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는 필요하면은 하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안 권합니다. 그리고 CT나 MRI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단위로 커지고 있는 암을 CT나 MRI로 어떻게 진단을 내립니까? 적어도 센치가 넘어가기 시작해야지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고 디텍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다 큰 암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검진을 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먼저 메틸레이션 변화를 본 다음에 얘가 변하고 있는데 어디가 의심된다고 뜨면은 그 다음에 거기를 정밀하게 찾는 방법이 안 늦는 거예요. 오히려 얘가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얘를 먼저 본 다음에 설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점검의 의미가 없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DNA 메틸레이션 변화를 보는 검사들이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정확도가 100%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고, 두 번째는 비용이 너무 저렴해요. 18가지 암을 보는데 18만 원 정도밖에 안 드니까,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그거 가지고서 모든 암에 대한 컨트롤 하면서 지켜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병원 시스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료보험으로는 이 병원이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검진을 해야 되는데, CT나 MRI 갖다 놓고는 돌리지도 않을 거고 내시경도 안 할 것 같으면은 수익을 어디서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그걸 권할 수가 없죠. 당연히 내시경이라든지 CT, MRI 찍게끔 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사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는 우리가 그렇게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이제 병원에 오는 환자들한테는 건강이 걱정되신다면은 제대로 된 자기 몸 상태 분석 이후에 본인한테 필요한 바른 영양소를 집어넣어주고, 내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오염물질이 있으면 얘를 배출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맞는 식단 관리를 해서 이 노력을 꾸준하게 가다 보면은 내 몸이 점점 더 건강해져 있을 건데, 있지도 않을 병을 찾기 위한 검진을 열심히 하러 돌아다니는 거는 내 몸을 오히려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하는 편입니다. 제가 말했던 요지를 좀 벗어나서 오히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의 향후 건강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